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로쌤입니다. 자, 2021년 4월 7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일 좀 쉬어도 괜찮은 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전날 이제 다우지수가 사상치 효과 달성하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오면 이건 보너스다 생각하시고 살짝 쉬어도 괜찮다. 오늘 새벽과 이제 내일 새벽 정도는 좀 눈치 보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신경은 안 쓰셔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좀 횡보하면서 쉬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락만 안 나오면 된다. 약간 뭐 쉬어가는 뭐 13,600 정도 흔들기 정도 나와도 괜찮다. 뭐 급락이 나와서 이 갭을 싹 다 메꾸거나 하지 않으면은 괜찮습니다. 메꾸면은 속도가 좀 느려지는 것이고 메꾸지 않으면은 생각보다 좀 빠르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오늘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닝 시즌이니까 실적에 따른 섹터별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리고 FOMC 의사로 공개되고 제롬 파월 의장의 IMF 연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장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쁜 악재 이런 부분만 안 나오면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미 알려진 부분이고 제롬 파월 의장이 이상한 소리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증시는 그냥 무난하지 않을까. 어닝 시즌에 따른 실적 발표에 따른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좀 무난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장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현재 흐름이 양호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보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저항 구간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3150 구간부터는 3200까지 계속 저항이다. 그래서 뭐 강하게 치고 가기는 내일까지는 사실 쉽지 않은데 수급 동향이 바뀌면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콜옵션을 갑자기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물론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내일 만기되는 금액보다는 차월물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콜옵션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은 꼭 내일이 아니더라도 위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뭐 선물 매수까지 들어오면 좋죠. 주식은 최근에 매수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파생 쪽만 살짝 돌아주면 좋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식을 모아가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모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3100포인트 위에서도. 기관 투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연기금은 조금 더 매도를 하고 싶어서 이제 기금이가 결정을 미룬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선거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연기금의 매도라는 구간을 이제 뭐 찾은 것이죠. 그래서 연기금은 여전히 매도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렸어요. 대신 이 수급의 부재를 외국인이 다 채워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 상당히 괜찮습니다. 보시면은 자 3월 선물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벌써 코스피를 2조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2조 2,808억입니다. 그래서 2조 넘게 벌써 매수를 했다. 3월 만기일부터.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내일이 만기라고 해도 3월 만기보다는 좀 빠른 만기죠, 이번은. 4월 1일이 첫 번째 목요일이기 때문에 만기 중에서 가장 빠른 날입니다. 4월 8일이면. 그래서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벌써 2조를 넘게 코스피는 매수를 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1,0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스피 매수가 들어오던 게 굉장히 긍정적이다 말씀드렸고, 선물은 그냥 중립 정도 지키고 있는데, 옵션 동향에서도 오늘은 중립 쪽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주식 매수 선물은 뭐 1000계약 정도면 뭐 매도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매도 이 정도로 중립 정도를 파생 쪽은 지키고 있고 주식은 양대 시장 모두 매수하고 있다. 양호한 수급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기까지는 이제 포지션상 현재 구간 3150에서 3200 사이 이 구간에서는 계속 이제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다. 돌파보다는 이 구간에서 좀 횡보할 가능성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급등이나 급락은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은 뭐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위쪽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돌파 시도를 한번 해주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한 차례 쉬었다가 가도 괜찮고요. 자, 오늘 이 움직임에 대해서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저는 뭐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보셔도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좋은 실적이 아닌가 싶다라고 뭐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만 해도 벌써 뭐 9조 3천억, 9조 원을 넘어서는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고,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이제 44.18% 상승을 했죠, 영업이익이. 그러면서 보니까 가전, 휴대폰 쪽에서, 스마트폰 쪽에서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적중을 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오스틴 공장이 중단돼서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일부 타격은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 가격, 디램 가격, 긍정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물론, 당연히 뭐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나쁘다라고 할 수 없는 정도. 오스틴 공장 뭐 손실은 뭐 당연히 반영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정도. 그리고 2분기부터는 뭐 당연히 더 좋아지는, 그리고 3분기는 좋아지고 내년까지 계속 좋아지는 반도체 사이클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스마트폰이랑 가전이 이번에 1분기 선전을 해준 부분은 삼성전자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올해도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대신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못 올라갈 겁니다. 왜?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선반영됐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밀리지 않고 횡보한 건 괜찮아요. 오늘 뭐 크게 하락이 안 나왔죠. 0.47% 정도면은 횡보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횡보하는 정도로 마무리해도 괜찮습니다. 61선 정도까지는 뭐 밀려도 이상할 게 없는데, 한 84,000원 흔들기 정도까지는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지금 가서 횡보한다라는 것은 위쪽을 한 차례 두들기겠다라는 거, 87,500원에서 9만원 사이를 한번 두들겨 보긴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횡보를 한다라는 거,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계속 여기를 잘 유지해 주는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오는지 보시면 돼요. 밑으로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시간의 차이입니다. 빨리 올라가느냐 천천히 가느냐 차이예요. 이미 충분히 휴식은 취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다. 실적이 잘 나와도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약간의 눈치 보기 후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정도 움직임 나왔다. 그리고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건 항상 말씀드리죠. 이 주가라는 것은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못 올라갈 이유는 없다.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단기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봤지, 이게 괜히 올라온 게 아니라 실적을 보면은 올라올 만한 일이었어 라고 시장에다가 이해를 시켜주는 겁니다. 네. 이 많이 올라간 거 부담되지 않느냐,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해명을 한 것이죠. 나는 이 정도 실적이 나왔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LG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영업이익 1조 5천억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출액은 자 18조 8천억이 나왔고요. 그러면은 이게 분기 사상 최대 매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12년 만에 좋아졌고, 2분기에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철수를 하고 전장 사업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뭐 생활 가전, 프리미엄 가전 쪽은 당연히 삼성전자, LG전자 당연히 같이 잘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충분히 뭐 긍정적인 이제 뭐 요소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쉬어가는데 흐름 자체는 좋다. 이중바닥 이렇게 완성하고 보시면은 바닥을 두 개를 완성을 하고 이렇게 15만원 회복하면서 회복할 곳을 회복해주고 이평선으로 다 올라탔죠. 그러면 잠깐 쉬어도 어차피 갈 자리는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점 돌파 시도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뭐 한 번, 두 번 뭐 돌파 시도하다 보면은 돌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LG전자 같은 경우는 전장 쪽에서 뭐 마그나랑 워낙 뭐 좋은 이슈들을 갖고 있다 보니 앞으로도 뭐 굳이 지금 구간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은 은행주 같은 경우,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 비롯해서 하나금융지주나 전체적으로 양호했는데, 은행주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가 전체적으로 뭐 본인들 은행주, 미국의 은행주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금융주 섹터들이 같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존금에 대한 뭐 이슈도 함께 있고 하면서 우리금융지주가 뭐 제일 강했고, 은행주들이 조금 주목을 좀 받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양극재 NCN 하면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LNF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LNF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고점을 돌파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가장 뭐 선호주 중 하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 SK이노베이션이랑도 최대 1조 6천억 규모의 이제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랑 이 거부권 행사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긍정적인 뉴스죠. LNF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그 양극재 쪽으로는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고점 돌파를 예쁘게 잘 해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격은 조금 벌어져 있으니 매수를 생각하시면 조금 쉬는 타이밍 노려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600명을 돌파했죠. 그러면서 이제 시젠이라던가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시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그 모멘텀을 좀 잃었다 정도로 이제 볼 수 있는데, 확진자가 좀 줄어들면서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이제 좀 쉬어야 될 거 아니냐,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보시면 작년에 오른 게 굉장했죠. 보면은 이게 3만원 전후에 있던 종목이 30만원 넘었어요. 10배가 넘었죠. 거의 11배가 올랐죠, 작년에. 그러면서 이 30만원 넘게 있던 종목이 이제는 12만원 전후까지도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한 3분의 1 토막 정도가 났는데, 시제는 이제 작년에 돈을 워낙 많이 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업 부분, 기존에도 계속 꾸준히 성장은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워낙 말도 안 되는 실적을 거뒀기 때문에 이제는 M&A를 통해서 이제 돌파구를 좀 찾아서 종합 진단 기업으로 해서 이제 거듭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겠죠. 시젠이 매년 작년 같은 실적을 매년 거듭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해당 업체들이랑도 미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젠은 15만원을 넘어가느냐 여부가 중요합니다. 15만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15만원 유지하면은 보유하시면 되고, 15만원 넘어가서 재이탈한다 그러면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18만원, 21만원 이렇게 3만원 단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만원 넘어가면 보유, 돌파 못하면 여기서 매도, 그리고 15만원 넘어간 다음에는 18만원 구간에서 매도, 18만원 넘어가면은 보유, 이런 식으로 21만원 가면 또 매도, 21만원 넘어가면 보유,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외에 나머지 바이오니아라던가 그동안 함께 움직였었다가 쉬는 종목들 같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니아, 그리고 수젠텍, 그리고 오늘 랩시노미스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들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랩시노미스가 그래도 제일 움직임은 좋은 것 같아요. 그 주가 레벨 같은 경우는 2만원 위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쉬더라도 2만원만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다음 목표치는 26,000원, 7,000원 사이 정도 한번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요. 현재의 움직임은 랩시노미스가 이제 위에 저항을 돌파해 있어서 주가 레벨은 제일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단장증후군 바이오신약이 미국 FDA 패스트트랙에 지정됐죠. 그러면서 오늘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오면은 한미약품하고 한미사이언스 쪽이 같이 움직이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미사이언스는 지금 가격이 이제 한미약품보다는 낮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6만원을 넘어간 다음에 보시는 게 나아요. 지금은 오히려 저항 구간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매수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받고 쉬면은 매수하던가, 아니면 6만원을 넘어가서 안착하면은 보는 게 맞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이제 그동안 이제 순환매가 계속 나오는 게 IPO 관련주들이었는데, 창투사들이 조금 쉬어가면서 이제 DPC라던가 이런 넵튠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아주아이비 이런 쪽이 좀 좋았는데, DPC 같은 경우는 이슈가 많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크래프톤 상장 쪽으로 크래프톤이 죄송합니다. 이쪽은 그랩 상장이랑 빅히트 쪽으로 해서 기존부터 말씀드렸고, 자회사 스틱 인베스트먼트 합병 얘기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DPC 같은 경우는 이게 이 15,000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다. 작년에 과하게 밀린 게 있다. 빅히트 때문에 10,000원 구간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2만원 오른 게 너무 과하게 올라왔다라고 하면 적어도 과하게 오른 부분이 아닌 실제 빅히트 지분 보유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 되면은 15,000원 정도는 그래도 유지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반 정도는 유지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 위에 있어도 괜찮은데 이 부분을 좀 과하게 생각한다면 이 정도는 유지해줘야 된다. 근데 제자리로 돌아온 10,000원대로 돌아온 것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분 가치에 대한 인정을 안 한다라기보다는 이건 악의적으로 그냥 내린 거죠. 수급적으로 내린 겁니다. 이 종목이 8,000원까지 내려올 이유는 없었어요, 사실.
빅히트는 상장을 했고 이미 지분은 다 회수를 하고도 남을 정도의 이득을 얻었는데 굳이 이렇게 밀어내릴 이유는 없었다. 적어도 15,000원 위에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랩 상장 이슈가 나오면서 한 차례 올라오고 12,000원 돌파한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보유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000원은 어렵지 않고 17,500원까지 급등이 나오면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왔죠. 그래서 이제는 간단해졌어요. 17,500원만 유지해주면 보유, 17,500원 이탈하면 그냥 정리하면 됩니다. 2만원, 그 다음에 22,500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정고점이 2만원대니까 2만원까지 유지하면 2만원, 유지 못하면 17,500원 이탈할 때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 쪽은 이제 아주아이비나 이런 뭐 넵튠 같은 경우가 있는데 아주아이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다른 창수사에 비해서는 좀 약했기 때문에 다른 창수사들 밀리면 오늘 뭐 좋은 모습 보였는데 창수사들 전체적으로 조금 쉬어가면서 아주아이비도 이제 고점을 뭐 유지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미래에셋 벤처 같은 경우도 뭐 그동안 좀 휴식을 취했는데 좀 올라왔죠. 그리고 넵튠 같은 경우가 뭐 크래프톤으로 같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도 자, 자회사인 일진복합 소재, 그 일진 다이아가 수소 관련주로 분류되는 이유가 자회사인 일진복합 소재가 이제 그 현대차 넥소에 수탱크를 공급하면서 이 부분이 부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진 다이아의 자회사인 이 일진복합 소재 IPO를 추진한다라고 해서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21선은 올라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쪽으로 출발은 시작을 했고 여기서 좋은 모습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TB 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자회사인 KTB 네트워크스가 이제 상장한 IPO를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IPO 관련주들도 이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닝 시즌 관련주들이랑 같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좀 특이 종목으로는 이제 W 게임즈 같은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좀 좋은 모습 보이다가 DDI 상장이랑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 보이다가 65,000원 요 구간을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예쁘게 조정을 받았어요. 21선, 61선까지 터치하고 아래 꼬리 길게 받으면서 65,000원 구간 유지해 줄 것이냐 아니면은 살짝 쉬면서 다시 한번 매수 구간을 줄 것이냐 요 구간이었는데 오늘은 여기가 매수 맥점이었죠. 여기 해당 구간이 왜 내려왔느냐 미국에서 불법 도박으로 해서 구글이랑 애플에다가 집단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W게임즈 소셜 카지노가 논란이 됐는데 동사 홈페이지에 우리는 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도박이랑 뭐 사칭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뭐 스팸 문자 같은 거 많이 받으실 텐데 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룽투 코리아 같은 경우는 마이티 아레나의 사전 예약자가 5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하면서 기존 저항권인 7,500원을 한 차례 두들겼습니다.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매매하는 거는 매수로 들어가는 건 좀 어렵고 그리고 저항권에 들어와 있죠. 충분히 좀 휴식을 취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최소 일주일에서 아니면은 최소 한 달 사이 정도 기다리시면은 급등한 종목들은 쉴 수 있다. 그러면 그때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면 다른 종목을 매매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 가덕도신공항 쪽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송방성기, 영화금속, 뭐 삼보산업 이런 종목들 뭐 연관돼 있고 1분기 어닝 시즌 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엔터주 그리고 웹툰 관련주 항상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효성 3인방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존에도 뭐 DNC 미디어나 대원 미디어 뭐 이런 종목들 DNC 미디어 같은 경우도 오늘 38,000원 위쪽을 회복해 주면서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해냈습니다. 다음 저항은 이제 42,000원, 42,500원 사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요 구간 가면 정리 아니면은 돌파한다 싶으면은 보유하시면 됩니다.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대원미디어는 최근에 너무 급등을 했으니까 이제 좀 쉴 때가 됐어요. 27,000원 안착해주면 좋고 여기서 밀리면은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서 이격이 워낙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원미디어 뭐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그리고 미스터블루랑 뭐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까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웹툰 관련주들은 이렇게 어닝 시즌 되면은 좀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효성화학이랑 효성 첨단 소재 초성 TNC는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첨단 소재 그리고 효성 TNC까지 전체적으로 너무 뭐 예쁘게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좀 뭐 추세 이 종목들은 그냥 21선 이탈하면 정리한다 생각하고 21선 구간에 붙어 내려오면은 21선 조정 받으면 그때 매매에 임하시면은 되는 종목들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올해 같은 경우는 엔터 관련주들 좀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이 콘텐트리도 그렇고 초록뱀도 그렇고 뉴나 뭐 에이스토리, 팬엔터테인먼트 뭐 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덱스터나 위직 스튜디오 같은 이제 특수효과 쪽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도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섹터들이니 뭐 실적 시즌에도 그렇고 올해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오늘 뭐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확산되면서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쪽은 이제 뭐 교육 관련주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텔레워크나 기존의 드라이브스루 그리고 이제 그 원격 헬스케어 쪽 이쪽으로 같이 보시면은 뭐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진자 수 보시면서 기존의 컨택트줄이나 요 부분들이 좀 쉬었던 종목들이 좀 반등 나오면은 보유하신 분들은 한 차례 정리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 아직 이제 신규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직 매매를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세요. 투자의 관점으로 앞으로도 와 이게 다시 한번 작년처럼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은 잘못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4차 확산, 5차 확산 대유행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만 보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내일 만기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뭐 상승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큰 변동성보다는 변동성 좀 축소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린다면 상승 위쪽에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파 시도 나오면은 그 구간에서 이제 뭐 상승 물량 같은 경우는 조금씩 줄이면서 이제 이동을 하시면 되겠죠. 다른 실적 관련주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부터 뭐 3월을 선물 옵션 만기부터 해서 4월, 5월, 6월 이렇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좋은 흐름은 확인이 되고 있으니 여러분 편안하게 시장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